안녕하세요. 위드TV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푹 쉬셨나요? 금요일날 마감 때 조금 이제 하락을 크게 하고 다시 말아 올리면서 매매를 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4월 10일날 마감 시향하고 이제 4월 13일날 월요일날 시작할 예측 시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카페도 있고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지나간 종목에 대한 리뷰보다도 내일 상승할 종목을 갖다가 계속 하나씩 말씀드리고 꼭 상승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자리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제가 어떤 종목을 계속 관심으로 가지는지 그리고 대응하는지 영상을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뭐 댓글이나 카페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답글이나 이렇게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0일 날 마감은 금요일 날 제가 좀 누누이 이 자리에서부터 말씀드렸죠. 뭐 당장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요 부근에서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다시 하락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좌 관리, 수익이 나면은 팔고 현금을 보유하는 위주로 생각을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날 한번 장중에 보니까 출렁거렸는데 이 출렁거림이 며칠 동안 올라간 걸 갖다가 다 상쇄하고 조금 종목 자체들도 무너짐이라는 게 조금 보였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이게 이걸로 끄실 거냐 아닐 거냐라는 조금 자리를 갖다가 고민을 하셔야지 돼요. 크게 보면은 그냥 가장 쉽게 음봉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상승 전환이 계속 되려고 하면은 무조건 정고점을 굉장히 빠르게 찍고 올라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이평선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쉬어가야지 되거든요. 뭐 밑에서처럼 이런 모습이 나온 후에 다시 긴 양봉이 나오고 추세를 이어가고 이것 역시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시장이 나와야지 알 수 있다라는 흐름을 보면은 무조건 이 흐름이 고점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서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음봉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차익 실현을 하고 밑으로 찍어 누르니까 흐르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번 잘해도 한 번의 계좌가 다 털리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워낙 단기 바닥에서 여기는 덜 올랐다고 보면은 이 밑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고 뭐 누구나 다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봉상으로도 고점을 굉장히 빠르게 벗겨내고 올라간다라고 하지 못하라면은 차트를 이제 다시 꼬아내면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의 흐름이 보이면은 조정을 다시 받아주는데, 이 조정의 길이는 항상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개인이 너무나 심플하게 어디까지 갈 거야라고 예측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 내가 물려 있어서 손실이 나면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조건 나는 계좌를 현금화해서 전부 다 이제 종목을 들고 있기보다는 현금화를 많이 해놓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자, 예측은 뭐 계속 했으니까 그렇다라고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죠. 좋은 종목을 매매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종목을 저는 계속 차트 상으로 그래도 바닥권에서 괜찮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미에게 가장 강력한 건 세력은 매집이라는 걸 해야 되죠. 물량을 매집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평단가도 있고 하지만 개미는 오를 때만 사면 돼요. 대신에 시간을 놓고 기다리는 거죠. 누가 세력이 먼저 움직이면은 뒤에 따라타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제는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내일도 오를 거야? 내일 모레도 오를 거야?
오르는 것밖에 없어. 특히나 종목을 매수한 시점부터는 내 종목은 무조건 오르기만을 바라는 심리 때문에 종목을 정확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를 것 같은 타당한 이유를 찾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손실이 커져도 어느 일정 부분의 손실을 넘어서면은 매도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찾게 되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쁜 패턴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한다라면 이러한 패턴 고리를 끝없이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저하고 종목을 보시면서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4월 10일 날 이슈 종목으로는 뭐 SMAC이 단연 1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다른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SMAC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물어보신 분도 계시니까 SMAC을 한번 볼게요. SMAC 같은 경우에 1,500원에서 1,480원대에 매수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주신 분이 예상한 자리까지 정확히 왔어요. 그럼 매수를 해야 되냐? 네, 아닙니다. 자, 이게 양봉이 나와가지고 뜰 수 있어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게 양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면은 거래량이 뜨고 또 음봉이 나오고 줄었으니까 조정일 거야. 아름다운 조정이야. 왜? 이런 부분에서 저항을 받았네? 조정일 거야 라고 하고 매매를 대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분봉을 봐야죠. 분봉에서 매매할 자리가 있는가? 매매할 자리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왜 보이지 않느냐? 매수를 할 때는 오르기 때문에 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서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미 꺾인 저항에 있고 줄어들고 있죠. 아직 정배열이라는 것 자체의 큰 그림은 깨지지 않았지만 이미 많이 올랐어요. 자, 1,000원에서 2,000원이 됐습니다. 많이 올랐죠? 100%가 올랐는데 흐름이 다시금 반등한다. 여기서 대부분은 매매를 하고 싶다라면은 뭐 피보나치라든지 뭐 독특한 보조 지표를 통해서 저항 지점이야, 반등해야 돼라는 그런 걸 갖다가 많이들 보시는데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이 차트상에 저는 정확히 그냥 기본적으로 깔리는 이것만 봐요. 설명할 때만 이거를 보고 매매할 때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다양한 지표들을 많이 봤지만 다 보조 지표나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다 후행이에요. 차트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수치 가지고 보조 지표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보조 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한 번은 맞출 수 있죠. 10번 중에 한두 번. 그 한두 번은 기억에 남고 매매 실패한 건 제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차트를 볼 때는 단기적으로 빨리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심리를 가지고 우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을 할 때도 무조건 내일은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장기적인 틀, 정보 매매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차트는 항상 선행이고 그 선행에 따라서 거래량을 보고 매매를 빨리 하고 마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나와요. 자, SMAC은 매매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보이면은 요 전고를 보고 지지가 돼가지고 다시금 반등할 것 같지만 확률상으로 반등을 하면 좋은 거고 떨어질 수도 있고, 너무 50대 50인 자리는 매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장이 또 나쁘면은 올려쳤다가 다시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더 쏟아지겠죠. 많이 물려 있으니까. 판단이 내가 그래도 마지막 종가를 보고 다음날 오를 수 있어라는 확신이 51%는 돼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떨어지고 있는 중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더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제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TN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조금 더 꺾여서 내려와야 돼요. 아직도 매수 자리는 없고, 또 매수 자리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DNA도 이제 뭐 더 이상 좀 볼 필요가 없는 종목이죠. 자, RF도 역시나 뭐 지수가 또 안 좋으니까 같이 꺾여서 내려오고, 제가 계속적으로 뭐 들어갈 자리는 없고, 밑에서 들어가신 분은 매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테라셈이 제가 4월 9일자에도 4월 10일자 이제 요 흐름에서 양봉이 나오면 한번 해볼만 하다, 차트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은 매수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포인트를 캐치해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고 수익이 나셨는지 모르겠네요. 수익이 나셨다라면 축하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차트를 갖다가 제가 설명하고 도대체 동영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자, 매매를 하죠. 실제로 여기서 저도 샀습니다. 어저께도 사고 또 한 번 더 오르길래 사고. 자, 그러면 여기에 요런 자리, 자, 실패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손절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다 성공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오를 줄 알고 샀다가 오르지 못하면은 그냥 빠르게 2, 3% 손실이더라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기회를 보는 거죠. 왜? 내 자산은 소중하니까 무조건 현금화를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애매하게 물려서 끌고 가기보다는 했다가 내가 갈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가면 철수, 다시 기회를 노리다가 다시 매수하고 홀딩. 이거는 이제부터 제 기준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또 접근을, 유로를 계속 제가 봤었죠. 유로를 봤던 것처럼 유로 조금 빨리 봤었는데, 빨리 보고 매매를 하고 계속 흐름 매매를 하면은 이렇게 큰 거를 갖다가 다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동영상을 처음부터 보시면은 다 나와 있고, 뭐 썸네일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어떤 자리에서 자꾸 접근을 하고 보고 매도를 하고 또 다시 접근을 하고 왜 봐야 하는지 정확히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트로메딕도 뭐 시장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항에 걸렸으니까 내려오는 것도 당연한데, 시장이 나쁘니까 좀 크게 낙폭을 버렸죠. 그래서 수익이 나다가 다시 뱉어낸 꼴이 됐는데, 이 종목을 다시 매매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차트 자체가 일봉선 캔들이 그렇게 개인이 매매하기 좋은 캔들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언급 드렸죠. 신규 매수 자리는 없고, 뭐 들어가신 분들은 전부 다 매도. 이것 같은 경우도 매매를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런데 GV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보셔서 저하고 같이 보시고 관종으로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것도 매수 자리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올라야 되냐? 더 쉽게 예를 들어서 테라셈처럼 오르면 돼요. 테라셈처럼. 자, 봉이 올랐죠? 또 깨고 오르죠? 오르면 됩니다. GV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깨면 안 돼요. 깊숙이 눌림보다 이런 부근에서 유지가 되고 올라주면은 다시 반전.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한번 꺾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오르는 패턴이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그 패턴에 급소에 찔러야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다 오른 자리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더 오르기 어려울 것 같아서 팔고 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분봉을 보면은 분봉상에서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를 지키고 올라주고 캔들을 갖다가 전환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항상 동반되는 게 거래량하고 캔들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 거. 이거는 매물대가 좀 많아가지고 조금 바닥에서 잘 매매를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굳이 안 하셔도 될 종목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관심 가지고 보셔도 무방할 종목입니다. 포비스티는 뭐 여기에 파신 분이 계시려나요? 뭐 계셨다라면 정말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고,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 동영상을 보시지 않아도 뭐 이런 자리에 매매를 굉장히 잘 하셨고 팔고 뭐 이미 손을 떠나고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을 만약에 제때 팔지 못하고 이럴 때 샀다, 무조건 다시 탈출하셔야지 됩니다. 왜 탈출이냐라고 하면은 이미 뭔가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르고 떨어졌습니다. 거래량도 터진 상태에서 떨어지고 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필히 다시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은 손실 자체가 어마어마한데 그거 자체를 견디는데, 대부분이 다 개인적인 비중도 다르고 어떠한 비중으로 들어가는지 몰라도 손실이 나면은 시간적인 로스에다가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겪다 보니까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테라쌤에서도 제가 어떤 자리에서 매매를 했는지 보여드렸지만 그냥 굉장히 심플해요. 내가 샀을 때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산 자리인데 안 오르면은 그냥 빠르게 철수, 다시 기회를 노리고 현금화를 하는 게 낫다. 특히나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왜? 단기 고점이 될지 아닐지는 몰라도 일단은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시간을 기다리면 항상 좋은 종목은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어저께 뭐 금요일날처럼 장이 흔들려도 테라셈 저도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테라셈 같은 종목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한 종목을 매매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어딘가에 다 물려 있으면은 남들은 다 웃고 있는데 항상 물려있는 개인은 슬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를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차트를 설명드리는 걸 갖다가 집중해서 다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놓치지 않는다라면 키포인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네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차트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거에다가 장이 안 좋으니까 뭐 이런 모습은 당연한 거고요. 매매를 할 자리가 없네요. 꺾여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더 내려와야 돼요. 아직도 안 내려오고 버티고,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더라고요. 이 종목이 테라젠 이텍스하고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었는데 아쉽죠. 매우 아쉽죠. 뭐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매드가 더 좋아 보여가지고 집중을 했는데 이게 먼저 가지고 어쩔 수 없죠. 뭐 볼 수 있는 종목인데 못 보는 것도 뭐 능력이니까. 자, 이렇게 나와도 결국에 나는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넨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좀 이뜨죠. 이렇게 올라주고 실제로 이때 매매를 미리 들어가서 목요일날 뭐 계속 언급한 요 시점부터 매매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때는 따라가서 매매를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갭이 떴기 때문에. 그리고 갭이 뜬 거는 저도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항상 바닥에서 내가 사서 다음날 오를 종목, 오르는 걸 보고 사는 거는 항상 굉장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으로 이렇게 포비스티처럼 내려가는 종목도 많죠. 그런 종목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찝는 종목들 중에서도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할 자리만 있다, 수익 실현할 자리만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를 양봉이 이제 하나 나왔어 다시 이렇게 갈 거야라고 하고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면은 항상 손실이 자체가 굉장히 큰 자리에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의 손실은 항상 굉장히 큰 폭으로 30%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 팔자리만 있다라는 거. 쟤는도 이제 지워야 될 것 같네요. 유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악재가 뜨고 움직이다 보니까 매매할 자리는 없고 팔 자리만 나왔네요. 조금 아쉽죠. 조금 더 강력하게 가면 좋을 뻔 했는데 그 시장에 나온 이슈라는 걸 갖다가 악재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 거죠. 운동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래도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로
이거를 갖다가 계속 관종으로 보고 매매를 할 거라고 하면은 이제 단타 매매로 바뀌는데, 이런 포괄적인 부분에서 밑에서 깔아서 사서 치고 올라갈 때 매매를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이 동영상을 보고 종목이 어떻지라고 보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왜? 리스크가 항상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은 진폭이 크기 때문에 올려칠 수 있다. 왜? 이제 막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흔들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당장에 무조건이다가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종목은 단타로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단타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바닥에서 안전하게 사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먹고 매도를 하는 게 저는 항상 더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 이전 종목도 월 100%를 달성할 수 있냐라고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단타를 해서 한 종목이 만든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도 지금도 이러한 종목들을 갖다가 스윙으로 뭐 50% 100%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번에는 장이 굉장히 급락하면서 오르다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그런 기회가 끝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만들려면은 내 계좌에 현금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유인텍도 매매할 자리 자체는 아직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매매를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자리 자체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바이오스마트도 갭으로 떠가지고 별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종목은 참 들어가기가 어렵죠. 거래량이 누구나 들어가기에 좀 좋지 않은 거래량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봤는데 뭐 지금도 거래량 자체가 워낙 적어서 이렇게 가줄 거는 같더라도 계속적인 추천을 조금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선왕 같은 경우에도 갭으로 떨군 다음에 떴어야 됐는데 좀 뜨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분봉상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완성됐는데, 여기서 3,100원이라는 틀을 정확히 깨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다시금 올라 주어야 된다라는 거. 꼬리를 빼거나 하면은 다시금 무너지는데, 자, 이 자리를 양봉으로 메꾸면서 올라가 주어야지 양이라는 누구나 아는 패턴이 완성되고 캔들도 무너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해야지 상승 자체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4월 13일날 관종. 유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분봉상으로 보니 접근이 한번 가능해 보일 것 같아서 종목을 갖다가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특히나 갭을 마무리해서 많이 올려친 종목은 두 가지예요. 선암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갭 하락으로 내려와 줘서 잘 지키면은 무조건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길게 뽑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요 지점에서 양봉으로 끌어 당겨 줘야 돼요. 그러면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근데 매수가 불가능한 자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요 종가 기준에서 더 갭을 떠서 상승한다, 이렇게 상승한다,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추격 매수를 사실 절대 하면 안 돼요. 추격 매수를 하면은 항상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이 된다. 특히나 바닥에서 올랐기 때문에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밑에서 눌러 담아서 위로 쳐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양봉을 기대하고 이렇게 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봉상으로 어떤 자리가 되느냐, 이런 자리가 되죠. 자, 지금도 보면은 좀 명확하죠. 갭을 올려치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구간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거. 빠지면 안 돼요.
무조건 정확하게 요 첫 번째 시도 그리고 두 번째 시도에서 물량이 들어오면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 전략은 이게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빠르게 이렇게 파락을 해서 요 자리에서 하고 요 갭을 올려줘야 돼요. 대신에 갭 상승을 크게 하면은 좀 매매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 긴 음봉이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장이 좋지 않으면은 또 따라서 연동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갖다 유념해서 4월 13일자 매매 종목으로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